이번 영상은 세븐일레븐의 하이볼, 후덕죽 유자 고량주 하이볼의 내돈내산 솔직 후기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후덕죽 유자 고량주 하이볼은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2 콜라보 제품입니다. 포스트를 작성하는 시점 기준 세븐일레븐에서 3캔 12,000원에 행사 중인 상품입니다. 용량은 500ml, 도수는 5도입니다. 고량주와 주정이 함께 들어가 있으며 설탕을 비롯한 과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자 농축액, 사과 농축액이 들어가 있으며 정확한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 향료 3개가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약한 노란색이 있는 투명한 색입니다. 향에서는 고량주에서 느낄 수 있는 파인애플스러운 과일 향이 느껴지며 거기에 옅게 사과의 달콤하고 산뜻한 향이 더해지는 느낌입니다. 중간에 산뜻 상큼한 향이 있는데 그게 유자향인지 사과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량주의 파인애플스러운 향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하이볼입니다. 맛을 보면 비교적 달지 않습니다. 옅게 단맛이 있긴 한데 달콤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아주 옅게 달다는 느낌이 듭니다. 탄산수를 넣은 하이볼보다는 조금 더 달고 토닉워터를 넣은 하이볼보다는 훨씬 덜 단맛입니다. 첫 맛은 사과의 맛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산뜻한 맛이 나고 끝맛에 향에서도 나는 고량주의 맛이 느껴집니다. 반복해서 마시면 중간에 있는 산뜻한 맛이 유자 맛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명확하게 무슨 맛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느낌이 듭니다. 탄산은 강하지는 않지만 청량감이 있는 편입니다. 알코올의 향과 맛은 느껴지지 않고 고량주의 맛이 점점 더 강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적당한 청량감을 가지고 있고 단맛이 약해서 깔끔한 하이볼 느낌으로 즐기기 좋습니다. 그리고 고량주의 맛이 강해서 육류와 잘 어울리는 느낌의 하이볼입니다. 개인적으로 후덕죽 유자 고량주 하이볼은 만족스러웠습니다. 깔끔하게 육류와 페어링해서 마실 하이볼을 찾을 때 재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중국 술에서 느낄 수 있는 파인애플스러운 향과 맛을 좋아한다면 매우 좋아할 만한 하이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 이 술에서 느껴지는 고량주의 느낌 혹은 맛이 고량주 자체의 맛인지 향료 1, 2, 3으로 표기된 것으로 인한 맛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메인이 되는 술의 향과 맛을 잘 살리고 있어서 특색 있게 즐기기 좋은 하이볼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틸링 증류소는 아일랜드에 위치한 증류소로 1700년대에 시작된 증류소입니다. 20세기의 경영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았다가 2010년대에 다시 오픈하며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 증류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틸링 싱글 그레이는 옥수수 95%, 몰트 5%의 재료비를 가지고 있으며 레드와인 캐스크를 활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위스키답게 3중 증류를 사용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서 5만원 후반대에 판매되고 있는 위스키로 도수는 46도, 용량은 700ml입니다. 먼저 색은 비교적 밝은 빛이 도는 노란색입니다. 향에서는 약간의 알코올 향이 느껴집니다. 뒤이어 바닐라 향과 빵과 비슷한 고소한 느낌의 향, 시트러스 계열과는 약간 다른 산뜻한 향이 올라옵니다. 약간의 알코올 향을 빼면 전반적으로 달콤함이 느껴지는 향입니다. 맛을 보면 첫 맛에서 달콤함이 느껴집니다. 설탕이나 꿀과 비슷한 비교적 직관적이고 짙은 달콤함이며 이 달콤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첫 맛 이후에 묵직한 스파이시가 이어지고 이 스파이시와 함께 바닐라의 향과 맛 그리고 아주 옅은 민트 혹은 향신료스러운 맛과 향이 이어집니다. 끝맛에 산뜻한 단맛이 있는데 향에서도 느껴지는 시트러스 계열과는 다른 산뜻한 맛이 납니다. 끝에 나는 산뜻한 맛과 단맛, 바닐라의 느낌이 스파이시와 함께 여운적으로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틸링 싱글 그레인의 첫인상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옥수수를 메인 재료로 와인 캐스크를 활용하면서 버번 위스키의 매력을 갖추면서도 개성 있는 매력적인 뒷맛이 있어서 새롭게 즐길 수 있는 위스키였습니다. 약간의 알코올 향이 있다는 것은 다소 아쉬운 점입니다. 하지만 다른 향과 맛이 매력적이었고 단맛을 베이스로 하며 호불호 요소인 피트, 스모키가 없다는 점은 위스키를 접하는 사람에게도 부담이 적은 데일리 위스키를 찾는 사람에게도 매력적인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밀 비율이 있는 버번 위스키에서 흔하게 느낄 수 있는 민트의 포인트가 아주 약간 있는 듯 없는 듯해서 이 부분에 대한 호불호 요소도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스파이시가 비교적 강하다는 것은 명확한 호불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인 틸링 싱글 그레인의 첫 느낌을 정리해보자면 그레인 위스키의 기본적인 매력에 캐스크를 통한 끝향과 끝맛의 매력을 잘 더한 매력적인 위스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조금 더 즐겨보고 최종 리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위스키 더 글렌립의 12년의 솔직 후기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익숙하게 글렌리벳으로 부르는 이 증류소의 공식 명칭은 더 글렌리벳입니다. 글렌리벳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보편적인 단어의 결합이라 상표권 인정을 받지 못했고 대신 더 글렌리벳이 상표권 인정을 받으면서 공식 명칭이 되었습니다. 더 글렌리벳은 싱글 몰트로 유명한 증류소이며 현재는 발렌타인, 시바스리갈 등으로 유명한 페르노리카 소속입니다. 로얄 샬루트의 핵심 원액 중 하나인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위스키 입문자, 싱글 몰트 입문자에게 많이 추천되는 위스키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12년, 15년, 18년, 21년 라인업이 있으며 저가 라인업인 파운더스 리저브, 프리미엄 라인업인 25년 제품까지 다양한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12년 라인업은 700ml 용량의 40도의 도수를 가지고 있으며 유러피안 오크와 아메리칸 오크를 활용한 제품입니다. 리뷰를 작성하는 시점 기준 평소에는 8만원에서 9만원 사이에 구매할 수 있으며 세일을 할 경우 6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먼저 색은 연하지도 진하지도 않은 익숙한 노란빛입니다. 향에서는 달콤한 느낌의 청사과 향이 느껴집니다. 거기에 약간의 바닐라 향이 더해집니다. 이 향들에 익숙해지면 약간의 꽃향이 더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맛에서는 가장 먼저 부드러운 달콤함이 느껴집니다. 비교적 직관적인 단맛이 지나간 이후 향에서도 느껴지는 청사과스러운 맛과 단맛이 더해집니다. 거기에 시트러스 계열의 상큼, 산뜻한 맛이 느껴집니다. 반복해서 마시면서 기본적인 맛이 입에 익숙해지면 단맛과 시트러스 계열의 맛이 더 두드러지게 느껴지며 끝맛에 옅게 색다른 맛 하나가 느껴집니다. 허브스럽기도 하고 향신료스럽기도 한 맛으로 개성 있는 맛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피니시에서는 몰트의 맛과 함께 부드럽고 향긋한 느낌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달콤하며 산뜻하다는 느낌이 드는 맛입니다. 목 넘김과 입안에서 느낌은 부드럽지만 스파이시가 있는 편이라 나름의 타격감도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글렌립의 12년의 느낌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달콤함과 함께 청사과스러운 향과 맛이 인상적으로 더해지며 부드럽게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위스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몰트의 피니시가 있어서 싱글 몰트가 가진 매력도 살아있으며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맛이 인상적인 위스키였습니다. 호불호 요소인 피트나 스모키가 없고 부드러움과 산뜻한 청사과, 상큼한 시트러스의 맛과 향이 있어서 위스키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기 좋은 위스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동시에 비교적 가벼운 느낌의 데일리 위스키를 찾는 사람에게도 추천하기 좋은 위스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재구매 의사가 있는 위스키입니다. 산뜻하게 부드럽게 마시고 싶은 데일리 위스키를 구매하고 싶을 때는 높은 순위로 생각날 것 같은 위스키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위스키 잭 다니엘의 솔직 후기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흔하게 잭 다니엘로 부르는 이 제품의 정식 명칭은 잭 다니엘스 올드 넘버 7입니다. 도수는 40도이며 용량은 350ml, 500ml, 700ml, 1리터 등 다양한 용량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트, 편의점 등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제품으로 500ml의 경우 편의점에서 3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트 등에서는 700ml 모델을 4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미국 위스키로 버번 위스키들의 주 생산지인 켄터키가 아닌 테네시에서 생산되는 위스키로 자체적으로 테네시 위스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버번 위스키와의 차이점은 숯 필터링을 했다는 것 정도입니다. 제가 마셔본 모델은 맥라렌과 콜라보를 통해 출시된 700ml 제품이며 구매 당시 가격은 5만원대였습니다. 먼저 색은 비교적 짙은 빛입니다. 기본적으로 테네시 위스키에는 색소 첨가가 금지되어 있어서 숙성과 필터링에 의한 색으로 추정됩니다. 향에서는 가장 먼저 바닐라 향이 느껴집니다. 거기에 카라멜 향이 더해지며 마지막에 직관적인 달콤한 향이 느껴지는 느낌이 듭니다. 향을 반복해서 맡으면 이 세 가지 향이 순서만 다르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마셔보면 향에 비해서 단맛은 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단맛 대신 깔끔함 혹은 부드러운 질감이 느껴지는 느낌이며 스파이시가 느껴집니다. 향에서 느껴지는 바닐라, 카라멜은 맛으로도 느껴지는데 단맛이 약하고 이 두 가지 맛이 두드러지다 보니 색다르기도 하고
이 두 가지 맛에 집중할 수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 맛에 익숙해지면 끝맛에 향신료스러운 맛이 따라붙는 느낌이 듭니다. 이 맛은 강하지 않고 비교적 부드럽게 느껴지며 옅은 고소함이 함께 느껴지는 느낌이 듭니다. 끝에 나는 이 맛들은 비교적 강하지 않고 쉽게 흩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피니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바닐라, 카라멜의 향과 함께 오크의 향, 그리고 개성 있는 묵직한 느낌의 향이 더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잭 다니엘의 느낌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버번스러운 매력에 개성 있는 향이 추가되면서 색다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버번과 비교해 본다면 개성 있는 향이 첨가된 느낌이 있지만 버번의 매력 중 하나인 달콤함이 빠진 느낌이 듭니다. 그로 인해 큰 틀에서 보면 심심하고 작게 보면 섬세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가성비로 생각해 본다면 나쁘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버번의 매력을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실망할 수 있는 술이며 부드러움과 섬세함을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매력적일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한 이유는 섬세함, 부드러움이라는 부분에서는 비슷한 가격대의 12년 숙성 블렌디드 위스키들이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 경험해볼 만한 위스키라는 생각이 있어서 세일을 할 때라면 한 번쯤 구매해보면 좋을 것 같은 위스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재구매 의사가 있는 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제품 자체의 매력은 확실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라인업을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이나 욕구는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위스키 틸링 싱글 그레인의 내돈내산 솔직 완병 후기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틸링 싱글 그레인은 처음 개봉했을 때는 향에서 약간의 알코올 향이 느껴지며 바닐라 향, 빵과 같은 고소한 느낌의 향, 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거기에 버번에서 느낄 수 있는 풀 혹은 허브 느낌의 향이 더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이 기본적인 향에서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시간이 흐르면 알코올의 향은 분명히 약해지고 그 줄어든 향만큼 카라멜 향이 더 느껴지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알코올의 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느낌도 있습니다. 개봉한 직후 맛에서는 버번 위스키 하면 떠오르는 맛에 가까운 맛이 납니다. 직관적인 단맛에 바닐라, 카라멜의 맛과 향이 더해져서 단맛이 중간으로 갈수록 조금씩 더 풍성해지는 느낌의 맛입니다. 거기에 허브의 맛도 더해지고 약하지 않은 스파이시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끝맛에 향에서도 느껴지는 산뜻함과 함께 단맛이 느껴집니다. 시간이 흘러도 이 주요한 맛들의 변화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신 컨디션이나 페어링에 따라 빵 맛이 더 느껴지거나 카라멜 혹은 바닐라 맛이 더 느껴지는 느낌이 듭니다. 시간이 흐르면 스파이시가 옅어지는데 그 자리를 민트 혹은 풀맛이 자리 잡는 느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틸링 싱글 그레이는 만족스러운 위스키였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 기준 5만원대에 판매되는 위스키로 개인적으로는 가성비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위스키라는 느낌이 듭니다. 버번 위스키들에서 느낄 수 있는 매력을 잘 모아놓은 느낌의 위스키입니다. 달콤함에 더해지는 바닐라, 카라멜 향과 맛으로 인해 풍성한 단맛을 즐기기도 좋고 46도라는 비교적 높은 도수와 스파이시함으로 인해 타격감과 강렬함을 즐기기도 좋은 위스키입니다. 그러면서도 먹는 김은 부드러워서 부담 없이 마시기도 좋은 위스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버번을 좋아하던 사람이라면 틸링 싱글 그레인 역시 매력적으로 느끼고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의 위스키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름만 버번이 아니지 버번의 매력을 잘 갖춘 위스키입니다. 재료 구분상 버번도 그레인 위스키이고 틸링 싱글 그레인 역시 옥수수 비중이 높은 그레인 위스키니까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버번과 다른 무언가 혹은 버번을 기본으로 한 새로운 무언가를 기대한다면 적합한 위스키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버번 위스키의 매력을 계승하면서 조금은 다른, 조금은 개성 있는 위스키를 원한다면 경험해볼 만한 위스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윈저 12년은 1996년 두산과 시그램의 합작회사인 두산 시그램이 선보인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두산이 참여하며 국내에 유통했기 때문에 국산 위스키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증류, 숙성, 병입 모두 스코틀랜드에서 이루어지는 위스키이며 한국과 스코틀랜드의 블렌더가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끝에 만들어진 위스키입니다. 시작은 두산 시그램이었지만 조니 워커로 유명한 디아지오에 속해 있다가 현재는 독립되어
윈저 글로벌에서 유통하고 있는 위스키입니다. 12년, 17년, 21년 라인업이 있으며 그중 12년 라인업은 500ml의 40도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서 3만원 초중반대에 판매되고 있으며 세일을 할 경우 2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위스키입니다. 먼저 색은 위스키하면 떠오르는 익숙한 황금빛입니다. 12년 숙성에 비해서는 색이 진한 느낌도 있습니다. 스카치 위스키이기 때문에 색소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에서는 먼저 사과스러운 느낌의 달콤한 향이 느껴집니다. 이후 살구스러운 향이 약하게 더해지면서 산뜻 달콤한 향이 느껴집니다. 마셔보면 향에 비해 단맛은 비교적 옅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드럽다는 느낌이 강하며 목넘김도 매우 깔끔합니다. 사과 혹은 배와 비슷한 가벼운 과일의 달콤한 맛이 옅게 나고 뒤이어 강하지 않은 스파이시가 느껴집니다. 강하지 않게 오크와 몰트의 맛이 느껴지며 강하지 않은 스모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트는 특별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끝에 나는 오크와 몰트의 맛은 상당히 옅은 편이고 기본적인 맛이 입에 익숙해지면 조금씩 더 느껴지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윈저 12년의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버번 캐스크, 쉐리 캐스크를 활용한 위스키에서 느낄 수 있는 맛들을 다채롭게 잘 갖춘 위스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윈저 12년의 가장 큰 매력은 접근성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12년 숙성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가졌으며 부드러운 촉감과 목넘김 그리고 풍성한 향을 통해서 위스키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부담이 없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거기에 판매처가 매우 다양하며 호불호 요소인 피트가 없고 스모키와 피트는 매우 옅어서 위스키라는 술이 가진 특색을 경험해보기 좋은 위스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위스키를 즐기고 있는 사람에게도 부담이 적은 깔끔한 데일리 위스키로 추천하기 좋은 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이 개성이 명확한 위스키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전반적으로 너무 무난하거나 밋밋하게 다가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풍성한 향에 비해 맛이 비교적 밋밋하다는 느낌이 있긴 있었지만 부드럽고 다채로운 맛을 즐기기 좋은 위스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더 즐겨보고 최종 리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탁주 로제는 성시경이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주류회사 경에서 새롭게 출시한 막걸리입니다. 가격은 오리지널에 비해 병당 1,000원이 더 비싼 2병에 3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빨간색 쌀인 국내산 홍국쌀을 이용해 만들어져서 색깔이 핑크색을 띠는 것이 특징인 술입니다. 용량과 도수는 오리지널과 동일한 500ml의 12도입니다. 술 색깔에 맞춰 뚜껑도 핑크색으로 디자인되었으며 겉 라벨을 떼면 핑크색 배경에 꽃과 나비 그림이 나온 것도 특징입니다. 먼저 색은 병에서도 느껴지듯 핑크색입니다. 비교적 짙은 느낌의 핑크색으로 딸기 우유와 비슷한 느낌의 색깔입니다. 향에서는 산미가 있는 산뜻한 향과 약간의 달콤한 향이 섞여서 올라오는 느낌이 듭니다. 맛을 보면 기본적으로 경탁주와 맛이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걸쭉함이 있고 첫맛에 깔끔한 단맛이 느껴지고 뒤이어 향에서 나는 산뜻한 향이 약하지 않은 산미로 느껴집니다. 이 맛 이후에 다시 단맛과 함께 쌀맛, 공유의 맛이 느껴집니다. 맛들이 지나고 난 뒤에는 알코올 맛이 아닌 도수로 인한 도수감이 느껴지고 산뜻한 향이 옅고 짧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 산뜻한 향이 약간의 꽃향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공유의 향이 더해진 오묘한 향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전 경탁주 오리지널을 구매했을 때 한 병은 받고 바로 마셨고 한 병은 시간이 흐른 뒤에 마셨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 마신 병은 조금 더 숙성이 진행된 듯 산미와 단맛이 더 느껴졌습니다. 이번 경탁주 로제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맛의 변화가 있는지를 느껴볼 계획으로 술을 받은 날 한 병을 바로 마시고 이번 리뷰를 작성하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경탁주 로제는 만족스러운 막걸리였습니다. 하지만 경탁주 오리지널과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걸쭉한 농도와 식감, 곡물의 단맛과 막걸리의 산미, 끝맛에 올라오는 알코올감 등 큰 틀에서의 맛과 느낌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경탁주 오리지널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맛에 대한 기억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름대로 차이가 있다면 첫 단맛이 더 강하고 산미도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향은 받은 날 오픈한 경탁주 오리지널과 경탁주 로제가 비슷한 느낌입니다. 맛은 받고 시간이 흐른 뒤에 오픈한 경탁주 오리지널과 받은 날 바로 오픈한 경탁주 로제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대신 경탁주 로제에는 끝에 오묘한 향 하나가 더 느껴지는 것이 특색처럼 다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맛과 향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색을 통한 분위기 연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재구매를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로제보다는 오리지널을 선호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위스키 딘스톤 버진오크를 처음 개봉하고 쓰는 내돈내산 솔직 개봉 후기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딘스톤 버진오크의 용량은 700ml, 도수는 46.3도입니다. 숙성 연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제품으로 5년 이상 버번 캐스크에 숙성 후 버진 캐스크에서 1년 이하 기간 동안 추가 숙성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품입니다. 가격은 평상시에는 7만원 전후에 구매할 수 있으며 세일을 할 경우 4만원대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위스키입니다. 높은 도수, 논칠 필터, 색소를 첨가하지 않은 내추럴 컬러에 버진 캐스크라는 개성까지 갖춘 가성비 위스키 중 하나입니다. 먼저 색은 비교적 밝은 느낌이 드는 노란빛입니다. 향에서는 가장 먼저 스모키 향이 느껴집니다. 뒤이어 시트러스 느낌의 상큼, 산뜻한 향이 따라붙습니다. 알코올의 향은 따로 안 느껴지지만 고도수로 인한 코에서 느껴지는 자극감은 존재합니다. 맛을 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맛은 옅은 단맛입니다. 그리고 향에서도 느껴지는 스모키가 비교적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 스모키함이 끝맛까지 이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비교적 강한 스파이시함이 느껴집니다. 도수로 인한 타격감과 스파이시함으로 인한 타격감, 거기에 스모키까지 더해져서 입안에 강한 타격감이 느껴지는 위스키입니다. 피트는 특별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스파이시함과 스모키가 조금 익숙해지면 몰트의 맛이 고소하게 느껴지며 오크의 향과 맛이 느껴집니다. 피니쉬에서는 옅게 바닐라의 느낌과 오크의 맛과 향이 느껴지는데 복합적으로 느껴진다기보다 레이어로 느껴지는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딘스톤 버진오크의 첫인상은 고도스, 스파이시, 스모키를 통한 복합적인 타격감을 갖췄고 전반적으로 맛이 묵직하다는 느낌이 드는 위스키였습니다. 딘스톤 버진오크는 타격감이 있고 고도수이긴 하지만 목 넘김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맛은 상당히 묵직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타격감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임팩트 있는 맛과 향을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위스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대로 타격감을 꺼리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다양한 레이어의 맛을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는 선뜻 손이 가지 않는 위스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딘스톤 버진오크는 강한 타격감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캐릭터를 명확하게 갖춘 위스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만족스러운 위스키였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더 즐겨보고 최종 리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